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7일 목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영친이 여러분, 오늘 그 신장식 변호사님이 오랫동안 해왔던 우리 이슈 삼합에서 빠지면서 어느 분이 올까 많이들 궁금하셨죠? 여러분들하고 정말 합이 잘 맞는 조상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김필성, 조상호 이 콤비 또 얼마나 합이 잘 맞을지 혹은 안 맞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그 전에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진아 기자 아주 열심히 잘해주고 있는데 이 뉴스픽에서 오늘 다룰 이슈들 정말 좀 부글부글한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이게 약간 좀 새로운 뭔가 기류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그널을 주는 그런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이따가 이진아 기자와 함께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본격적인 방송 시작에 앞서서 3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손편지 100일장이라는 건데요. 경이로운 영상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경이로운 영심이죠. 경이로운 영심 이벤트.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영심이, 영희 친구, 영심이.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 앞에 저것도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아예 경이로운 영심은 뉴스 인사이다 앞으로 손편지나 그림 엽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좀 귀찮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아무거나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 예쁜 편지지나 예쁜 엽서 그냥 문방구에 가서 문구사에 가서 하나 구입하시고 친구들한테도 쓰시고 엄마한테도 쓰시고 선생님한테도 쓰시고 남편한테도 쓰고 부인한테도 쓰고 딸한테도 쓰고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을 좀 넉넉하게 나눠주시는 과정 중에 우리한테 한번 보내달라 이런 얘기죠. 옛날 라디오에 사연 보내듯이 주제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뉴스 인사이다에 바라는 점, 시청평, 진행자에게 하고 싶은 말, 개인적인 사연, 시국에 대한 주장 등등등등 아무거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연을 뽑히신 분에게는요. 고급 메모지, 그립톡, 텀블러 등 어디에서도 팔지 않는 뉴스 인사이다 굿즈 이건 한정판입니다. 이거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손편지를 보내달라 그러면 경쟁률이 세겠어요? 안 세겠어요? 안 세겠죠. 보내면 무조건 된다는 겁니다. 보내면. 그냥 보내기만 하세요. 예, 제가 그냥 잔뜩 만들어놨다가 다 퍼드립니다. 우리가 그거 뭐 100개, 1000개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다 여러분 드리면 되는 거죠. 엽서 보낼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갑니다. 보낼 주소 서울 마포구 합정동 379-10번입니다. 379-10번. 자, 이토마토 빌딩 3층입니다. 인터넷에 이토마토 빌딩 치시면 주소가 나와요. 서울 마포구 합정동 379-10번. 이토마토 빌딩 3층. 자, 도루묵 주소도 좀 올려줘야 되는데 좀 촌스럽네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자, 마감일은요.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보내면 되니까요. 오늘 혹은 내일 사가지고 중간에 간단하게 쓰셔서 보내면 되고요. 편지 써도 되고 얼굴 그려도 되고 그냥 총을 그려도 됩니다. 야, 너 총 맞아라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서로 소통하는 의미에서 마련했으니까 한번 보내줘 보시고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경쟁률이 안 세요. 그냥 내기만 하면 꽝이 없습니다. 이거는.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써니님께서 이러시네요. 저는요 엽서 찾으러 다니다가요 어제 편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엽서를 잘 안 판다네요. 손편지로 그래서 보내기로 했다는 거네요. 써니님 벌써 이렇게 부지런하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꼭꼭꼭 눌러주시고요.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뉴스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진한 뉴스마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용범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참여하여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50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50만 구독자 가자 이러셨는데 우리 기자님도 엄마, 아빠, 주변 사람들 다 연결했죠? 네, 주변 사람들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새로 발굴하십시오. 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볼 텐데요. 드디어 문재인 전 대통령 전선에 나섰습니다. 그동안은 소극적으로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야, 전 대통령이 왜 나서냐? 이러니까 화가 났어요. 화도 나고 특히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백선엽을 옹호하려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을 또 모욕을 하는 일이 벌어졌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어제도 국회는 또 시끄러웠는데요. 어제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부터 소식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위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을 거론해 거센 반발을 불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박 장관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로 했고요. 먼저 해당 영상을 좀 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묻겠습니다. 백선엽이 24살 때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나이가 거의 똑같습니다. 1920년생. 그 당시에 흥남시 농업개장을 했습니다. 흥남시 농업개장은 그럼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그 만주군관학교 소위는 그럼 친일파입니까? 어떤 그 근거로 그렇게 한쪽은 친일파가 되어야 되고 한쪽은 친일파가 안 되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재 의원이 백선엽 장군의 친일 논란을 제기를 하니까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사실 백선엽 장군의 친일 논란은 고 백선엽 장군이 스스로 회고록에 책에 썼어요. 네. 맞다, 나 그때 친일 활동 했다. 그리고 우리 독립군을 내가 색출해서 죽이고 했다, 잡아갔다. 네. 본인이 인정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자꾸 부인하려고 그러죠? 네, 일단 뭐 말씀을 하셔서 좀 언급을 하자면요. 네. 백선엽 씨가 일본에서 펴낸 자서전인데요. 대게릴라전 아메리카는 왜 졌는가 이거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들이 추격했던 게릴라 중에는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 그렇죠. 우리가 전력을 다해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배반하고 오히려 게릴라가 되어 싸웠다고 해서 독립이 빨라졌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비판을 받아도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회고록에 적혀 있는데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네, 하지만 이제 박 장관은 계속해서 백선엽 씨를 파고 팔수록 친일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까지 이야기를 거론해서 이제 어제 야당 소속인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장관님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다라면서 이제 박 장관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후에 박재우 민주당 의원도 일제시대 태어나 나는 조선인이다 생각하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있고 일본인이라 생각한 사람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제시대 독립군을 때려잡는 만주군으로 간 사람이 비교가 되냐. 비교할 걸 비교하라.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강원희님께서 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셨는데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공과 과가 분명합니다. 그분은 6.25 때 또 우리 그 국군을 통솔하면서 여러 가지 또 공을 세웠지만 이 시기에는 일제시대 이 시기에는 만주군 소위로서 우리나라 조선인을 상대로 총칼을 휘둘렀던 사람이고 독립운동했던 우리 백성들을 우리 혈족들을 잡아다가 일본에 넘겨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사람의 행위가 하나부터 열까지 100이라면 그 100을 다 좋을 수는 없고 그중에 50은 좋고 50은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걸 더 좋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백선엽 장군은 그래서 공과가가 있다고 다 일반적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있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고 없다고 말을 해버리면서 이 사람은 순백의 우리 국군을 위해서 열심히 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또 비교한답시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이 농업 개정했던 것을 지금 들고 나왔어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타임도 아니었다 그러고 네, 일제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해방이 된 다음이라는 거잖아요. 네.
어제 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서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 개장으로 하신 것은 맞지만 일제 치하 때가 아니라 해방 후에 미군정 때의 일이라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에 운명에도 상세히 나와 있는 만큼 박 장관이 모르고 이런 주장을 했을 리가 없다는 점에서 박 장관의 발언은 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어제 좀 더 다른 소식을 좀 더 전하면요. 대정부 질문 이틀째에 오염수 또 홍범도 장군에 대한 도돌이표 공방이 계속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제는 또 김영호 장관이 이제 첫날에 제가 이제 어제는 또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대정부 질문 첫날에도 문제가 됐던 발언을 했는데 어제는 이제 전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을 뒤집는 발언을 했는데요. 또 첫날에는 국민 5천만 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고 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할 국민의 주권을 부정한 김영호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용호 장관도 진짜 황당무계해서 우리가 어제 사실 다른 패널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극우 유튜버 같은 거 많이 하시더니 장관까지 되시고 옳지 않다. 근데 이번엔 장관 된 것도 좋은데 뭡니까? 5천만 국민이 모두 주권을 행사하면 나라가 난리가 날 거라고? 아니,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럼 그 주권을 국민이 행사해야 되는 거죠. 행사를 하지 말라고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 전체주의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를 알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통일부 장관이 도대체 뭘 알고 말하는 건지 모르고 말하는 건지 잘못 말했으면 잘못 말했다고 솔직히 인정을 하든지. 아니, 그럼 우리가 주권 행사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우리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 사람 말에 따르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 한 명에게만 있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거 매우 부적절하고 내가 보기엔 이렇게 말하는 거는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일입니다.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일. 자, 그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참전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서 홍범도 장관 얘기도 하고 말을 닫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죠. 박민식 장관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를 갖다 붙이면서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사실관계도 틀리게 하니까 근데 부친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사자 명예훼손이다. 이 얘기고요. 사자 명예훼손은 살아생전의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하고 다르게 가족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가족만이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허위 사실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사실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 그거는 사자 명예훼손에 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네. 이건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명백히 밝힌 거죠. 그리고 백선엽 장군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공과 가가 있다고 내가 그냥 중립적으로 말했지만 공이 진짜 공인지에 대해서도 의문들이 많잖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자꾸 나라가 이제 어지러워지고 정신이 없는데 이 국무위원들이라고 하는 장관들이 역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갖다 붙이는 거 이건 매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대정부 질문 이틀째도 그랬고 오염수 홍범도 김영호 장관 무정부 발언 종전 이런 거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검찰 뉴스타파가 허위 인터뷰를 했다. 김만배로부터 돈을 받고 뭐 이게 이제 요점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법원에 이런 놈은 풀어주면 안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다시 하려고 했어요. 법원에서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 이제 풀어줘도 됩니다 했어요. 압수수색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 좀 네. 창피하게 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총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일에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나흘 만에 어제 신학림위원회한테 이제 검찰에서 출석 통보를 했고 어제는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인데요. 오늘 그러니까 모두 일주일 사이에 일사천리로 수사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여당에서는 이 사건을 민주당을 향한 공세로 나서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사실은 이 정권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처음에 청문회 할 때, 총장 되려고 청문회 할 때, 이 윤여진 씨 세무서장과 이남석 변호사 연결시켜준 거 이런 것도 연결해서 했었다고 알려주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거를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픈 그런 비판을 좀 했었었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아직은 이제 겸허하게 그냥 넘어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뉴스타파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예, 특히 이제 김만배 씨가 얘기한 게 부산저축은행 사건 할 때 박영수 특검과, 이 대통령 사이에 그런 특수관계, 이것 때문에 조우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봐줬냐, 안 봐줬냐, 또 이 이후에 대장동까지 연결돼서 둘이 연결된 게 있냐, 없냐, 이제 이거잖아요. 네.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을 말한 것은 전부 다 가짜라고 일단 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가짜인지 아닌지 확인됐어요? 뭐 딱히 확인된 거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수사가 뭐 진행 중인 것도 있으니까요. 일단 좀 더 이제 국회 소식을 좀 더 전해드리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서 대선 조작이나 선거 조작 전문 조직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윤재욱 원내대표도 상식적으로 민주당의 연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상 뭐 민주당에서 돈을 주고받거나 뭐 이런 것들 정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배후에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뉴스타파는 오늘 오후 5시에 이번 사태 한가운데 있는 일명 김만배 육성 녹음 파일 원본 전체인 72분 분량의 내용을 편집 없이 공개한다고 밝혀서 또 많은 사람들의 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뉴스타파 측은 검찰, 대통령실, 정부, 여당, 보수 언론 등에서 일제히 제기하고 있는 주장에 철저히 반박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김만배 씨가 신앙님이라고 하는 그 뉴스타파의 자문위원인가요? 그 위원에게 책 3권을 팔았다는, 으로부터 책 3권을 샀다는 거예요. 네. 1억 5천만 원을 주고, 그리고 이제 1,500만 원을 부가세인가 해서 1억 6,500만 원을 줬다는 건데, 그 사람들이 무슨 책 3권에 1억 6,500을 주니, 이거 너 인터뷰 가짜로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그 대가로 준 거 아니니,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님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거는 판권을 판 거다. 책 한 권을 판 게 아니다. 네. 그리고 그 책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이 혼맥 관계도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지형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가 정말 심혈을 그려 만든 책이었다. 요 얘기였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한겨레 이 뉴스타파에서는 일단 그렇게 돈이 오고 간 것 자체는 오해를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미안하다. 다만 그것과 별개로 우린 가짜뉴스를 인터뷰하지 않았다. 이제 이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가짜뉴스 했던 사람들이 KBS, MBC, JTBC였단 말이에요. JTBC는 자기네가 또 독자적으로 취재해서 했어요. 봉지욱 기자가 그 당시 있을 때. 네. 근데 그 봉지욱 기자가 했던 것에 대해서 다 맞다고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어제 서둘러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거 알아요? 어떻게 됐어요? 사과한 거? 사과한 내용은 저는 뉴스를 통해서만 그냥 네, 봤고요. 네. 네, 일단은 어제 김만배 씨가 석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후 법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범죄 수식 은닉 혐의로 구속된 김만배 씨가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김 씨는 오늘 자정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소 후에 취재진을 향해서 많은 분들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앙님 씨와 인터뷰 대가로 의심되는 1억 6,500만 원의 책 매입도 그 정도 가치가 있어서 산 것이고 인터뷰에서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JTBC에서는요, 오늘, 그, 국민의힘의 그 미디어 정책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명칭은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이제 가짜뉴스 같은 걸 내보내는 언론을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그 단체에서, 그 위원회에서 KBS, 뉴스타파, MBC, JTBC 이런 언론 매체들을 고발한다고 어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JTBC가 딱 서둘러서 그때 발표할 때, 그러니까 그때 보도를 할 때 있었던 사람은 봉지욱이다. 봉지욱은 뉴스타파로 가버렸다. 우리 회사에 있다가 봉지욱은 그 당시에 인터뷰를 하면서 혹은 취재를 하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조우영이라는 사람한테 커피 타준 사람이 윤석열 검사가 아니라 박모 검사라는 걸 알면서도 그 부분은 빼고 마치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주고 자기네끼리 그냥 봐준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어제 기사를 낸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중수 이과장인데 이과장이 직접 나와서 커피 타주는 거 봤냐. 그 사람은 직접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주인 검사로서 직접 수사하는 그 검사가 박 검사인데 그 사람한테 시켜서 한 거니까 그 말이 그 말이다. 이제 이렇게 서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렇게 정광석 것처럼 빠르게
자기네들이 보도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아니라고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이게 언론으로서 할 짓이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고 봉지유가 뉴스타파 갔다고 이제 봉지유한테 모든 걸 떠넘기냐 이제 이런 얘기 나온 거죠. 그러니까 뉴스타파에서 한번 보자. 우리가 정말로 가짜뉴스 했는지 내가 72분짜리 분량 전부 다 보여주겠다. 오늘 그 얘기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오늘 될지 안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은 사실은 대선 하기 전에 또 나왔어요. 이준석 3개월짜리. 네. 그리고 이 강승규 수석인가요? 시민사회 수석이 MBC 앞에서 시위하고 니네 좀 무사하게 그러라 이렇게 말한 것도 나오고 지금 언론을 탄압하고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되게 많았었고 대통령 목소리로 또 당시에 다고 밝혔는데요.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을 본격 나선다고 하면서 이제 전번에 4일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강조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예고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 세계 어느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국가에서 오보를 이유로 언론을 폐간하지는 않는데요. 이건 언론사의 설립에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그렇죠. 때문인데 예. 과연 어떻게 될지 좀 더 방통위의 결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뉴스타파를 폐간한다고? 그럼 폐간할 때 맞네. 한 번만 잘못된 가짜뉴스를 내놓으면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킨다고? 아이고 그럼 벌써 할 때가 많네 이러더라고요. 저는 모릅니다. 예. 자 오늘 이진아 기자하고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3화로 돌아올 건데, 요거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잠시 광고 타임입니다. 뉴스인사다를 열렬히 후원하고 먹여 살리는 주님 통통물 광고 시간입니다. 저는 통통 이런 소리 되게 좋아해요. 제가 지금 약간 통통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통통물 좋아하는데 드디어 신상품 나왔습니다. 국밥 8종 세트죠. 닭곰탕, 설렁탕, 순댓국 등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국밥 8종을 모았습니다. 입맛 없을 때, 숙취 있을 때 국밥만 한 게 없습니다. 간단하게 조리해서 든든하게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한 끼 든든하게 채워줄 이 국밥 8종 세트는요. 통통물에 회원 가입하시면 20% 할인 쿠폰을 무제한으로 드리니까 그거 가지고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30만 구독자 여러분 한 번씩만 한번 사보시죠. 맛있나 안 맛있나. 자, 잠시 기다리시면 이슈 3합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정말 너무 잘했어. 예를 들어 1,500을 들어야 돼. 네, 매주 목요일 새 변호사와 함께하는 톡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3합 시간입니다. 김필성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장식 변호사님 후임으로 우리 네. 조상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조상호입니다. 요즘 민주당의 브레인이죠. 모든 법률적인 이슈는 다 이분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조상호 변호사님, 우리 사실은 이 이슈 합이 되게 중요한 코너인데 네.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예,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참 제가 예전에 뉴스 인사이다에서 또 노영희 앵커님하고 지금 합을 몇 번 맞춰봤는데 고정으로 출연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좋아요, 우리. 하여튼간 그 아침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랑 같이 노를 저어 갑시다. 자, 어떤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여기 딱 우리 그 댓글에 조성아 변호사님은 엄청 세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다. 신장식 변호사님보다 훨씬 더 앞으로 훨씬 더 시원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래요. 네. 그럴 건가요? 사이다네요. 조상현 변호사님은 그러기도 하고 되게 착해요, 사람이. 그리고 의리가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자, 포부 들어본 걸로 하고, 요 얘기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김만배 씨가 사실은 오늘 새벽에 이제 풀려났습니다. 6개월의 구속, 두 번째 이제 구속이었는데, 검찰에서는 그걸 막으려고 네. 김만배 허위뉴스 인터뷰 이걸 내세우면서 사실 며칠 동안 계속 압력을 행사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김만배 씨를 풀어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법원에 냈고요.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김만배 씨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계속 했어요. 네. 그랬는데 나는 최고로 생각했어요. 이거 이번에는 더 이상 안 해줄 거다. 판사님들이. 근데 진짜로 판사님들이 영장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 새롭게 안 해준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오늘 새벽에 나왔거든요. 네. 자,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저는 일단은 그 재판부는 원칙에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부가 사실은 이번에 영장을 새로 내달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추가 기소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영장을 안 내줬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영장을 다시 안 내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추가 기소한 부분이 이른바 이해충돌 방지법 부분인데 그 부분은 기존에 한 2년 가까이 심리했던 사건을 법리적으로 재해석한 것이지 사실은 사실관계에서 뭐가 더 추가될 게 없어요. 근데 김만배 씨를 구속해야 되는 주요 이유로 들고 있는 게 검찰이 이른바 증거인멸이거든요. 증거인멸은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는 이미 재판부가 볼 때는 심리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대충. 근데 그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이거는 배임뿐만 아니라 뇌물사건뿐만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법에도 해당할 수 있다 하면서 추가 기소한 거에 불과해서 이걸 가지고 또 영장을 내주기에는 애초에 원칙에 반한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게 왜 또 그런 일련의 흐름이라고 내가 생각을 했냐면 얼마 전에 이 박정훈 대령 있잖아요. 이 최상병의 죽음과 관련된 경위를 수사했던 그분에 대해서 외압이 행사되었다. 특히 VIP의 의지가 정확히 반영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고 집단 항명 수괴라는 죄, 무시무시한 죄까지 덧붙였던 바로 그 군 검찰, 군 법원에서 군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만 군 법원이 보통 군 법원은 다 자기네끼리 짜고 친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그냥 무조건 신청하면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미 영장이 한번 또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너무 놀라웠고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씨 관련해가지고 또 이재명 대표라든가 쌍방울이라든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증언할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말이 또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 또 한번 공격을 최근에 같이 했었어요. 김만배 씨와 함께. 그 사람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흐름이 점점 다 기각적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혹시 좀 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검찰 인사가 있었는데 검찰 인사가 되게 이상하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중론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좀 뜻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사표를 던지고 우리 검찰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고 그냥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 내부에서도 조금 뭔가 시도가 있고 혹은 자각이 있고 법원도 만약 우리가 옛날처럼 얘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만 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거든요. 지금 검찰이 과해요. 네, 너무 과하죠. 과하다는 게 제가 지금 오늘 이제 김만배 이 영장 석방 관련해서 이제 오늘 다루기로 한 것 때문에 좀 찾아봤는데요. 여기 그 MBC 뉴스를 제가 지금 펴놓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이 뉴스 내용이 아마 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영장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나온 기사인 것 같은데 영장 실질 심사에서 검찰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영장 실질 심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증거인멸 고의원군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허위 인터뷰 종용했다.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영장 실질 심사는 다 아시겠지만 비공개입니다. 이게 비공개 인터뷰,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것들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결국 검찰이 밖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 영장실질사 저도 최근에도 하나 한 게 있는데 영장실질사 했을 때 나온 얘기들을 외부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변호인들이나 뭐 참석했던 사람이 외부에서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검찰이 엄청나게 단속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밀이 나간 거다. 수사의 문제 뭐 그런 식의 주장으로 되게 단속을 하는데 정작 저도 이제 좀 약간 이슈가 되는 사건을 맡았기 때문에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무슨 얘기가 있는지 밖에서 보도가 나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이런 식으로 사실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데 특히 이게 지금 영장 추가 이거 최근에 이제 뭐 인터뷰를 그런 식으로 뭐 조작했다 어쩌고 하는 이슈가 갑자기 터지는 거는 김만배 씨가 지금 풀려날 상황이 되니까 지금 터진 거거든요. 결국 이게 그동안 수사를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했다기보다는 지금 김만배 씨 풀어주기 싫으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다는 게 누가 봐도 명백하고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하면 법원이 상당히 기분 나쁘고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 입장에서도 검찰이 너무 과하게 정치적으로 한다. 언론 플레이나 이런 것들, 언론이나 이런 걸 너무 심하게 한다라고 느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그것도 있고요.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뭐 집단 행명 수괴라는 얘기까지 들었던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할 때 제출되었던 범죄 사실이랑 이런 네. 거 저런 거 보게 되면은요. 그 안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령관이 특정한 사람을 그렇게 집어넣지 말아라.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우리 말을 안 들었다.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아라, 뭐 말아라, 기라, 뭐 그렇게 해라 말아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라고 걔네들이 이제 그쪽에서는 다 방어를 했었었는데 아예 영장 실질심사에 나와 있는 범죄 사실 청구 적시에는 그 말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 이 말 자체를 안 했다고, 예. 국방부 장관이 상임위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입으로 진술을 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정작 군 검찰은 또 이 사건은 군사법원법 사건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네. 근데 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안에는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장관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를 어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써놨어요. 네. 그리고 아마 거기에 첨부된 자료 중에는 그런 자료들이 있었나 봅니다. 이게 김기한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 혐의자를 특정 말라는 지시를 장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달했다라는 진술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걸 영장에다 기재했나 본데 이러면 이거 사실은 위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바로 보세요. 이게 MBC에서 나온 기사인데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특정인의 혐의를 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인은 사실 임사단장을 말하는 거죠. 임사단장의 혐의를 빼야 된다고 VIP가 말했었다는 것이고 근데 이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 격려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날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거 못하게 일단 보류시켜놨는데 그 말을 또 안 들었다는 것이고 이게 요점인데 그러니까 국방부나 대통령실이나 관련자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대통령이 왜 그런 말을 하겠어 우리가 왜 특별한 그 특정인에 대해서 여기에 이름을 언급하고 그 사람의 혐의를 빼라 마라 하겠어 우리는 외압 행사한 적이 없는데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군 검찰이 작성한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에 그와 같은 지시사항이 있었던 걸 전제로 이 영장 청구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딱 구분해서 보실 게 박정훈 대령에 대한 그 항명 사건은 군사보안법 사건이기 때문에 지휘권이 있습니다. 장관에게. 네. 근데 군사보안법상. 근데 지금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은 군내 사망 사건이기 때문에 애초에 지휘권이 없어요. 그리고 그 군사법경찰은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면 그 즉시 그냥 사건 정리해가지고 바로 민간 경찰에 넘겨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혐의자를 넣어라 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른바 이번에 군사법원법을 개정하면서 초점을 맞췄던 군내 그 상급 지휘 체계 하에서 군사에 개입하는 걸 원천 차단한 그 취지에 완전히 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직권남용이죠.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했다고 사실상 영장에 자기들이 기재를 한 꼴이에요. 그러니까 잘못을 네. 시인한 꼴이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좀 웃기는 일도 있었으나 어쨌든 군 검찰이 그렇게 하면 그동안 군 법원은 무조건 영장을 내주고 영창에 집어넣는 게 기본이었는데 이번에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 저는 이게 다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합니다. 코너 속의 코너죠. 주간용산2 여의도.
여러분들도 여의도 가실 분들인가요? 여의도 가실 분인가요? 저희도 뭐 일 있으면 가는 거죠.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야. 참네요. 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정치 이슈 하나씩 뽑겠습니다. 우선 주성호 변호사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어떤 이슈가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아까 이게 그 최소한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건데 이른바 대통령의 경로. 경로. 네,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네.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실제로 경로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말들이 좀 많이 다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는 어찌됐든 김계한 그 해병대 사령관조차도 안보실 2차장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인정했죠. 네, 네. 국회에서. 근데 안보실 2차장이 왜 개별 그 군내 형사사건에 관해서 전화를 하는 것인지 그 자체도 의문이고, 그리고 안보실 2차장 정도가 움직이고, 그 다음 장관이 이미 결재한 자기의 결재 문서를 뒤집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하급 부하에게는 굉장히 민망하고 창피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과연 장관이 자기 결재를 스스로 뒤집는 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장관의 윗선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근데 뒤를 좀 봐야 된다 이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대통령 경로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제 안 맞춰졌던 퍼즐이 딱 맞춰졌다.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충분히 일리 있는 의혹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아니 그것 때문에 서른 의원이 그때 대정부 질문하면서 국회에서 네. 대통령이 직권남용한 거 맞지 않냐? 대통령 이러면 탄핵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해가지고 전 그날 엄청 시끄러웠던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 지금 객관적 사실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 네.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언제 그런 얘기했냐? 왜 자꾸 가짜뉴스 퍼뜨리냐? 이제 이러면서 또 서른 의원을 뭐라 했지만 서른 의원 입장에서는 지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이거 대통령이 직권남용한 거 맞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이러면서 탄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나왔단 말이죠. 근데 탄핵이 이렇게 나왔는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단식하면서 국민의 뜻을 어기는, 받들지 않는 혹은 좀 지키지 않는 이런 사람이 지도자라면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했단 말이죠. 같은 맥락 아니에요? 뭐 탄핵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그런 효과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은 좀 더 원칙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탄핵이라는 단어 생각하지 그래도 않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그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김용호 장관처럼 헌법 1조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고 대통령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 뜻과 다르게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내려와야 된다. 결국 그게 탄핵 얘기 아니에요? 다 내려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 그 이제 내려와야 된다가 하야해요, 하야. 그 대통령께서 저희 대통령께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네. 꼭 대통령을 지칭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장관, 뭐 그다음에 그 국가의 중요한 공직을 맡고 있는 공직자 모두가 사실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내려와야 된다. 그런 취지를 말씀하신 거라고 보고요. 원래 이 단식에 들어가실 때부터 세 가지 이 단식의 이 의미를 두고 네. 그러니까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을 세 가지로 정리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정 쇄신을 위한 개각이에요. 개각. 예, 그 개각에는 지금처럼 김용호 장관 같이 그러니까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언행을 일삼는 국무장관의 어떻게 보면 그 해임 네. 이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탄핵 얘기하는 거냐 이러면서 여당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거기까지 가지 말고 지금 여기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른 의원의 또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 중에 쥐약 덜 먹은 놈이라는 분이 1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지 무슨 뜻일지 각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재명 대표 정치권 그 단신 얘기 나왔으니까 이 얘기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오늘 7일째 아닙니까? 단식 중에도 국방에는 출석을 하고 있는데 검찰은 왜 조사받으러 안 나오냐고 지금 세 번째 막 뭐라고 하고 있어요. 7일 단식한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 대표의 단식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목숨을 내걸고 하는 이 정도가 된다면
뭐 잘했든 못했든 간에 가서 좀 당신 좀 정신 차리고 이렇게 몸을 좀 추스릴 수 있게끔 하자. 나중에 우리가 합의를 해보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김성태 옛날에 의원도 그랬잖아요. 그때 쓰러져 가면서도. 그래서 드루킹 김경수 그거 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 민주당에 있던 의원이 누구였어요? 그 의원 대표가 가서 아, 야, 이제 그만 좀 해. 이러면서 막 달래고 그랬던 것도 생각나요. 어때요? 지금 지금 여당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당의 태도, 그 다음에 지금 이 민주당의 대표가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나 이런 데서 아무 신경 안 쓰는 거, 내지는 비아냥거리는 거. 신경을 쓰면 놀랄 것 같은데, 이제까지 태도에 비춰볼 때. 그래요? 예. 이제까지 사실, 뭐, 대통령을 포함해서 야당에 대해서 보여왔던 태도가 네. 사실 같이 갈 국정의 파트너라기보다는 타도해야 될 대상인 것처럼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도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방탄 단식이니 이런 식으로 지금 폄훼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입장을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서 무슨 좀 대화를 요구한다거나 진정을 요구하거나 하면은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오늘은 8일째네요. 7일째가 예. 아니라. 요즘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 그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보면 그 유튜버 120명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유튜버. 예전에 그 김성태 그때 당시 원내대표였죠. 그 원내대표가 단식할 때도 적어도 제도권 정치인들이 그걸 비아냥대거나 그런 그러지 얘기를 않았어요.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원내대표도 찾아가고 그다음에 그 여당의 당대표도 찾아가고 그래서 단식을 그만둬줬으면 좋겠다. 그래 권유하고 막 다 그렇게 해왔다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요구사항이었던 드루킹 특검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 합의를 해준 분이 홍영표 원내대표입니다.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태도를 보면 저게 극우 유튜버들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람이 그렇죠. 생사를 걸고 단식을 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좀 측은지심이 들지 않나요?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게 그렇죠. 요구사항이 정당하든 부당하든 간에, 일단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네.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인데, 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마음껏 조롱하고, 뭐, 비꼬고, 뭐, 황제 단식이니, 출퇴근 단식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분들은, 아니, 유권자들의 표를 무슨, 유튜브의 수익으로 생각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 여당 지도부가 좀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우리도 가봐야지 되긴 한다 이런 얘기는 하긴 했던 걸로 보이는데 뭐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국무총리나 대통령은 뭐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대통령 지금 외국 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 가 있다는 거를 또 빌미로 전혀 신경 안 쓰고 있거든요. 우리 대통령은 돌아와서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거나 단식하지 마십시오라거나 이런 거 안 하겠죠? 그전에도 안 만났는데. 그러니까. 예, 근데 예. 이번에는 좀 다르죠. 목숨을 걸고 하는 단식이잖아요. 사실. 그런 것에 흔들리실 대통령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이러다가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별로 개의치 않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잔인하다고요? 그렇게 무심하다고요? 야당 대표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하면서 검찰이 자기를 스토킹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까지 지금 목숨을 내걸고 항의 표시를 하는데 대통령이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다고요? 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까지 보여주신 태도에 추정컨대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든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니, 뭐- 그러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아니, 군내에 사망사건이 발생했어요. 대민봉사 중에. 근데 그걸 이런 일이라고 치부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일 때문에 네. 사람이 그만두면 뭐 사령관 할 사람이 누구냐 이런 말 했죠. 이런 일로 사단장이 그만두면 사단장. 누가 사단장 하겠냐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서로 사단장 하겠다고 순독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그냥 무심하게 그 이전에는 정치적으로 그냥 서로 난 너하고 안 해 이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 목숨을 걸고 지금 야당 대표가. 근데 이걸 그대로 놔둔다고요? 오송 지하차도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사로 사망하셨는데도 그 현장도 한 번 안 오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해외에서 우크라이나에 없는 일정을 만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다녀오셨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그 참사도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했다 그러고 오염수에 대한 반대하는 것도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했다 그러고 이런 얘기 나오는 걸 보면서 야 도대체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뭘까? 이게 정말 국민들에게 그렇게 먹힌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한다. 물론 저도 안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자꾸 말을 하는 건데 끝까지 안 한다. 그러면 정말 이상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재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없는 일정을 만들어가지고 추가로 해외 나가버렸단 일정을 말이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이른바 영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또 이른바 명품 쇼핑을 하다가 네. 이제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국민과 그다음에 생명, 그다음 안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진지하고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그게 참 의문이에요, 저는. 자, 그러면요. 민주당도 한번 물어봅시다. 뭐 국민의힘이야 그렇다고 치고 대통령이야 그렇다고 치고 민주당 혹은 김진표 의장은 왜 이걸 말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특히 야, 단식 그만둬. 단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상민 의원 맨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초를 치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좀 이상민 의원이 이러는 거 너무 이해가 안 가고 뭐 조홍천 의원도 사실은 좋은 말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른바 비명계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그래도 같은 당에 자기네 당의 대표가 이러면 이런저런 거 다 묻어두고 한마음 한뜻으로 가가지고 정리해주고 위해주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그럼 뭐 하려고 해? 바보같이. 너 출구 전략도 없잖아. 이러면서 자기네 다 대표를 좀 이렇게 좀 약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있어요. 이거 민주당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대통령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민주당 의원들 생각을 했는데요. 네. 몇몇 민주당 의원부터 이렇게 태도를 보이는데 뭐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어느 정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민주당의 특징이자 한계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체로 정치인들이 단기적인 자기의 정치적 이익에 매몰되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지금 아마 이성민 의원은 자기 정치를 하느라 이러시는 것 같고요. 조홍천 의원도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게 국민의힘하고 결정적으로 이 차이가 보이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 최근에 지금 아직 얘기는 안 나왔지만 지난주에 이제 윤석열 그때 당시 후보와 통화 내용이 이제 이 더 탐사라는 곳에서 공개가 됐잖아요. 여기 사실 여부는 아직 밝혀봐야 되겠지만 네. 그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게 더 탐사나 이쪽에서는 특종처럼 터뜨렸지만 사람들 반응은 몰랐어? 약간 이런 반응이 가까웠어요. 이런 반응이 가까웠는데 사실 일반 국민들이 몰랐어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면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 뭉쳤습니다. 그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맞아요. 했고 그래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대통령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렇지. 그 다음끼리 자기들끼리 싸우더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 목표로 해서 단결을 하는데 민주당 정치인은 이번만이 아니라 전에 2012년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뭐라 그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고 뭐라 그러고 오로지 딴지만 거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게 참 비겁하다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한쪽에서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데 한쪽에서는 비아냥거리는 이런 모습 매우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대북 송금 의혹 수사 중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12일날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이 7일이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5일인데 지금 8일째 단식하고 있는 분이 5일 있다가 검찰에 나가서 할 수 있어요? 그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쓰러질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얘기했던 게 8월 23일 날 소환 통지를 했어요. 네. 근데 꼭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검찰에서 소환 통지를 한다는 건 사전에 조사 준비가 맞춰진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일정이 상호간의 일정을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언제 일정으로 잡힐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사가 어느 정도 세팅이 된 다음에 통지를 하는데 그 통지를 받고 좋다 그러면 8월 24일 날 바로 나가겠다 그랬더니 그때는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건 도대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근데 왜 통지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통지하는 것도 전 정말 황당한 네. 일이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30일 날 통지해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기존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 그날은 못 나간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9월 4일 날 통지를 다시 했고, 그래서 그때 이미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본회의 없는 기간 동안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또 그때는 그러니까 뭐 먼저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9월 4일 날 또 통지를 했는데 그때 또 9월 4일 날 이제 그 이전에 이미 단식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교류를 단식이 시작되면서 9월 4일 날 계속 나오라고 하니까 그럼 알겠다. 그럼 내가 오전에라도 나가겠다. 근데 오후에는 국제 화상회의 일정이 잡혀 있어서 그거는 변경이 불가능하니 오전 조사 마치고 다음에 또 조사 일정을 잡아서
이제 부족했던 조사를 이어가자 이랬단 말이죠. 이미 단식이 시작됐고요. 누가 보더라도 장시간 조사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그러면 사실상 조사를 끊어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9월 4일 오전 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런 사전에 그것도 검찰을 배려한다고 미리 알려준 건데 네. 그게 아니고 9월 4일 날 당장 나가서 조사를 받고 오후 조사를 시작하자고 할 때 오후에는 일정이 있어서 내가 나가봐야 된다 하고 나가면 어떡할 건데요. 그건 꼭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오후 일정이 있어서 못한다 그러면 보통 경찰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럼 다음에 또 나오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러면 좀 번거롭지만 다음에 또 나오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나오겠다고 하면 보내줘요. 근데 사전에 그걸 얘기했더니 오전 조사만 하는 방식으로는 안 하겠다. 뭘 안 합니까? 그것도 되게 웃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도 무산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상 조사를 어렵게 한 건 검찰 측이라는 거죠. 무산되기를 바라고 내가 보기엔 세 번 무산시키고 세 번 무산됐다는 거를 써서 아예 그냥 영장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 조사 없이 그냥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와중에 검찰 고위급 인사가 벌어졌어요. 여기에서 특히 윤석열 사단 에이스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자리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등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 그다음에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돼서 줄다리기 하고 있는 신봉수, 그러니까 수원지검장에는 신봉수, 테라루나 폭락사건이나 SG증권 국직한 금융범죄수사를 지휘한 양석조가 남부지검장으로 옮겼습니다. 다 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김유철도 들어가 있고. 이러면 결국 대통령이 압박했다. 너네 좀 제대로 성과 내라. 이렇게 좀 더 쪼이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끝장을 보자. 아마 이런 메시지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검찰 인사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심우정은 인천지검장, 송경호는 아니 그게 아니고 거꾸로. 네, 거꾸로? 예, 인천지검장이 지금 대검차장으로 간 거고요. 대검차장 검사로. 양석조 지금 남부지검장이 반부패부장으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네, 그렇습니다. 송경호는 유임됐고. 중앙지검장인데 유임이 됐고, 그다음에 신자영 법무부 검찰국장이 그대로 유임되고, 박기동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가고, 신봉수 수원지검장 가고, 야 네. 이거 다 아는 사람들이네. 네. 신봉수가 이제 그 대검 반부패부장에서 이제 현장으로 간 거죠. 수원지검장. 그렇죠. 예. 게다가 손준성 검사도 승진했어요, 검사장으로. 자, 이거 뭐라고 봐야 됩니까? 예, 뭐 제가 지금 신봉수 대검 반부부장이 수원지검장으로 간 건 뭐 검찰 내 하마평은 홍성욱지검장이 좀 네. 소극적인 거 아니냐, 네. 더 세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에 내가 네. 한 말이. 이게 성과가 안 나온다. 네. 네가 너무 순하게 유하게 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네. 몰아붙여라, 쪼아라 이 예,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통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김유철 그 남부지검장이 이제 김유철 공공수사부장이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간 거는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곧 그러면 이제 남부가 남부에서 여의도를 관할하고. 관할하기 때문에 네. 이제 각종 선거 사건들이 이제 기소되거나 수사가 기소되거나 이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김윤철이 공공수사부장. 공공수사 예전으로 지금 공안부장이죠. 네. 대검 공안부장이었던 네, 분이 중요해 이제 선거사범 관련. 예, 이제 남부지검장으로 내려간 건 현장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대검에서 지휘하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현장에서부터 철저하게 수사해라 이런 신호를 보고 있고요. 근데 그게 과연 그러면 공정한 수사일 것이냐, 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니까 옷을 벗은 사람이 많죠. 조종태 광주고검장, 노정환 울산지검장, 문홍성 전주지검장, 이수관 광주지검장, 이근수 제주지검장, 예세민 춘천지검장, 김지용 광주고검 차장검사 사회표명했고요. 박지영 공판검사, 공판부장이죠. 서울고검. 그분도 옷을 벗었습니다. 왜 벗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요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허위 인터뷰를 했다 이러면서 압수수색도 했고 그랬는데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없다라고 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사유가 이제 도주 위험, 그다음에 증거인멸 위험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게 기본적으로는 있지만 그 바탕에 뭐가 있냐면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이 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 근거를 이제 보는 것들인데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적어도 다툴 만한 여지는 있다.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있다.
억울하고 다툴 만한 여지가 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도망가거나 이럴 여지는 없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하는 그런 범죄의 심각성이나 아니면 소명의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이나 이런 건 제가 본 게 아니어가지고. 사실은 김만배 씨는 몇 년 내내 지금 구치소에 가 있어요. 1년 8개월 동안 구속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딴 거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자료 새로 나오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22부 재판부가 한 2년 정도 지금 네, 대정동 했어요. 사건 재판을 네, 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실관계,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사실관계를 왜곡해가지고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이런 사정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 김만배에 대한 구속은 김만배 본인이 한 진술과 그다음 다른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오로지 고통만을 가해서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술을 번복하게 함으로써 진술을 번복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신경 쓰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럼 너 오히려 풀어주겠다 이러면서. 별건 수사나 아니면 제3의 그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에 활용할 목적이지 이게 이 사건 재판을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그렇죠, 보인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건 사실은 영장의 남용이다. 이렇게 이미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검찰은 이번 사태를 대선 게임이라고 아예 규정을 지어버렸어요. 대선 3일 전에 이런 일이 조직적으로 일어났다. 특히 뉴스타파와 같은 가짜뉴스 양성소에서 이런 일을 지금 벌였다. 그 증거가 돈이다. 김만배가 1억 6,500을 왜 줬겠느냐? 이제 이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사실 그거는 별개로 봐야 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게 검찰은 이거를 민주당이나 그 뒤에 있는 이재명 라인에서 시켰다라고 사실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 이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 겁니까? 진짜 황당한 게 그 돈 갖고 장난치고 뭐 이렇게 시대의 정치 공작을 벌이고 거기에 심지어 국민의힘 정치인이 개입한 사건은 이 박철민의 그 돈다발 사건이죠, 오히려. 네. 근데 이 사건 보면 지금 신하님 씨하고 실제로 그 대화를 나눈 시점이 네. 그 2021년 9월 15일입니다. 네. 근데 이 대장동 사건이 처음 이른바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라고 지방지 언론에서 한 번 처음 언급된 게 8월 31일이고요. 이게 그 이후에 9월 10일 날 이른바 주간조선에서 온라인판으로 다루고 그게 한 12일쯤에 보도되고요. 제대로 보도된 게. 그 다음에 9월 13일에 이르러서야 이제 정치권에서 처음 장기표 씨가 언급하고 그 이후에 그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줄줄이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이낙연, 뭐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포함해서 줄줄이 그러니까 9월 13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터지듯이 이제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 거예요. 수사는 그때 진행조차 안 됐을 때예요. 근데 9월 15일 날 몸통과 주범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김만배 씨가 무슨 신입니까? 그래서 좀 나온 게 김만배가 말을 바꾸라고 종용했다. 뭐 이런 기사가 또 쭈르륵 나오더니 이제 그 국민의힘 미디어단인가요? 뭐 거기서 KBS, MBC, 뉴스타파, JTBC까지 다 싹 고발하겠다. 이제 오늘부터 하겠다 그러니까 JTBC가 발빠르게 어젯밤에 그때 그 뉴스를 다룬 사람은 봉지욱이었고 봉지욱이가 의도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빼뜨리고 즉 윤석열이 당시에 담당이 아니었는데 담당인 것처럼 모양새를 만들어가지고 보도를 한 것이고 우리랑은 무관한 것이고 우리가 봉지욱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한 것은 미안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어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합뉴스에도 막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바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뭐 JTBC가 그런 효과 때문에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아니 그러면서 남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욱도 사실 꼭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네. 남욱이 그 맞습니다. 진술조서에 보면 검찰에서 했을 때 네. 이 내용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렇고 또 사실은 2013년 녹취록들을 보면 다 똑같어. 거기서 일정 부분 그 대장동 사건에서 김만배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녹취록에. 네. 그럼 그거는 또 그거 중에서 교묘하게 또 한 문장은 또 딱 띄어내가지고 아닌 것 척하고 막 이런 거요? 근데 김수 변호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JTBC 보도 전날,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인가요? 그 장제원 의원하고 이동관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이 서로 티키타카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원스트라이크 아웃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때 언론사로 명시된 언론사 중에 하나가 JTBC예요. MBC, JTBC를 언급하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뜨거운 거죠. 네. 이거 빨리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얘기인지도 의문이고요. 네. 그 되게 중요한 팩트를 놓쳤다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요. 뭐냐면 윤석열 당시 팀장이
수사팀장이었고 주무 검사인 건 맞아요. 근데 실제 조사를 진행한 검사가 박모 검사인 건 맞는데 그 직상관이 바로 위에서 윤석열 검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커피를 박모 검사가 타줬냐, 그다음 당시 윤석열 검사가 타줬냐,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사건에서 이미 조우영에게 10억 원 넘는 돈이 건네지고 그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이 확보되고 그래서 계좌 추적을 해서 내용까지 확인했어요. 근데 입건조차 안 한 거예요. 명백한 부실 수사고 네. 만약에 거기에 누군가의 외압이 있었다면 고의적인 수사 덮기죠. 지금 직무유기고. 그래서 검찰은 이게 대선 개입이다 이러면서 윤 대통령을 명예훼손했다 이런 혐의를 적용해서 뭐 김만배라든가 이 인용 보도한 매체라든가 이런 쪽을 전부 다 고소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뭐 법리적으로 가능한지가 이제는 좀 중요한 세상이 아니어서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이제 고소고발하면 이제 소환하고 압수수색하고 하겠죠. 뭐 그냥 그렇게 진행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 됐으니까. 네. 뭐 지금 이게 법리적으로 구성이 되겠습니까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현 정권 현 상황에서는. 그래요? 네. 그러면 그냥 무조건 그냥 갈 거다. 일단 유무죄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사법부에서 내려지겠지만 최초에 지금 김수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들이 고통받는 건 수사 자체가 개시되고 그다음 강제 수사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갖고 소환하고 그다음 압수수색하고 그래 집 털고 뭐 사무실 털고 이거 자체가 고통이에요. 근데 지금 검찰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검찰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이미 그 김만배 씨와 신학님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그 자택과 뭐 그 차량 등을 다 압수수색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신호탄이고 앞으로 이걸로 계속해서 별건 수사 압박을 넣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사면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한동훈 장관이 이건 대통령의 결단이다 이렇게 말했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강서구청장에서 물러난 거잖아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음으로써. 그랬는데 이 사람을 곧바로 사면해주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준 데다가 그래도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강서구청을 다시 뽑는데 이 사람을 다시 강서구청장 후보로 내세울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의힘의 여론도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번에 민주당에서 진교훈인가요?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강서구청장 후보로 내세운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검찰로서 검찰 사무관이었죠, 이 사람이? 네. 내가 나서야 된다 하면서 이제는 아예 김태우를 확정적으로 후보로 밀기로 했단 말이죠. 이런 모습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게 정말 그야말로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사면권을 위인설관으로 악용한 케이스고요. 네. 이분이 사실은 공무상 비밀 누설로만 기소됐어요. 근데 이 사람의 혐의가 사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대검에서 감찰을 해가지고 실제로 해임 처분을 내릴 때 네. 징계 사유로 삼은 게 4가지예요. 그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른바 최모 씨라는 건설업자의 뇌물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뇌물을 통한 그 공사수주 사건이 있어요. 네. 그 방음공사수주 사건인데 그때 그 뇌물을 지급한 방음공사수주 사건을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수사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내부 정보를 빼내려고 불법하게 그 수사에 개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심각하고요. 그건 사실은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 검찰의 제19 감싸기로 사실상 기소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근데 그 뇌물 사건은 결국에는 나중에 밝혀져가지고 이제 유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그 건설업자가 받는데 네. 그 뇌물을 통해서 방음터널 공사를 수주했는데 결국 그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저가의 인화성 그 방음터널 소재를 사용해서 급격하게 화재가 번져서 5분이나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그 5분 돌아가신 분을 포함해서 총 46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41명의 중경상 그리고 5분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데 결국에 그 뇌물로 방음터널 공사를 수주했기 때문에 그 뇌물로 쓴 돈만큼 아껴야 되니까 저가의 정말 공사 자재를 사용해가지고 부실 공사를 한 거 아닙니까? 정말 김태우 씨는 근데 그럼에도 그 중대한 범죄 사건을 관여해가지고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했던데 개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어떻게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공천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확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이제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윤 정부 들어서 이념 논쟁이 너무 심한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드디어 이렇게 말했어요. 홍범도 선거되면 부산도 집니다. 뭐 수도권을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김필삼 여사가 윤 대통령은 정말 신념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행동을 하고 있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말은 뭐 처리하거나 뭐 돌리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 생각 변함이 없으신 거죠?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확고한 신념이 아니면 네. 이거를 정치적인 계산으로 한다고 보기에는 너무 거칠어서 예. 이건 평상시의 멸공 뭐 이런 것들이 이번에 꿈이야 이번에 그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그 조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실은 이른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너무 일본의 굴종적인 거 아니냐는 시점에 이것까지 같이 터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시점으로 보면 굳이 이 시점에 해야 되는지도 의문인 거예요. 꼭 네. 하고 싶었어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데 결국에 처음에는 다 약간 난색을 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랬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대통령의 의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국민의힘 태도가 슥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걸 사실상 지지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신념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이분이 실제로 군복무를 안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혼자서 방송에서 6.25 전쟁을 다시 치르고 계시는 것 같다. 이른바 윤회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혼자 윤회 전쟁을? 윤회 전쟁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단식 8일째 이재명 대표 건강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때 갔었을 때는 5일째였는데 악수를 하게 되면은 손끝이 저리고 너무 아파서 가급적이면 악수는 삼가해달라는 게 사실 이제 그쪽 집행부의 요청이기도 했고요. 말 소리도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연설은 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렇게 한번 7일, 8일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몸이 많이 상하기 때문에 저는 빨리 대승적 차원에서 대통령이라든가 여당이 좀 전향적 태도를 좀 취했으면 좋겠고요. 한 총리도 적극적으로 또 김진표 국회의장도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또 두 분하고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친 여러분 속 좀 시원하게 풀리셨는지 궁금하고요. 내일은요 잊혀졌어요. 뭐가 잊혀졌습니까?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갑자기 모든 다른 이슈들 때문에 다 덮여버렸죠.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활동하다가 군의회에서 제명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현정 전 양평군 의원인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이걸 왜 자꾸 누가 덮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을 왜 딴 곳을 자꾸 두려고 하는지 그 내용 한번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꼭 여현정 전 양평군 의원의 이 활동과 관련해서 한번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가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뒤에 안녕 도시에 또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